생략분 활용해 봅시다. 자, 여기서 하는 거는요. 정적분으로 넓이를 구할 거고요. 정적분으로 부피를 구할 거고 마지막으로 정적분으로 길이를 구할 거예요. 길이는 곡선의 길이입니다. 곡선의 길이. 이 세 가지를 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넓이라는 관점은 우리가 수에서도 이미 했던 내용이니까 가장 친숙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fx 그래프가 있고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x축 기준으로 민지 아닌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x는 a와 x는 b와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가 아니고 저 fx가 이제 양수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죠. 절대값을 씌우겠다의 의미는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x축보다 그래프가 아래에 있을 때는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얘를 어디로 올려주겠다. 여기 이제 위에로 이렇게 올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는 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fx의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해석에 따라서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걸 정적분 절대값이 포함된 정적분을 하면 구간을 이제 여기를 알파라고 해서 a부터 알파까지와 알파부터 b까지로 나눠서 계산을 하잖아. 절대값이 어떻게 풀리냐를 이용해서 이런 관점이 있겠고 아니면 말 그대로 절대값 fx라는 그래프를 상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 넓이를 구하겠다 이런 의미로 정적분을 구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같은 결과물이지만 약간 이제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수투에서 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정적분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 지금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주제 x축과에 둘러싸인 x축과 f로 둘러싸인 넓이.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요? f와 g로 둘러싸인 넓이가 있는 거죠. 둘레가 되는 둘러싸인 넓이. 자 이건요. 요렇게 f가 있고 다른 색깔로 요렇게 생긴 g가 있다고 했을 때 f와 g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죠.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요 넓이를 빼서 우리가 찾는 둘러싸인 넓이를 찾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인테그랄 fx dx에서 인테그랄 gx dx를 빼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간은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그럼 얘가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뭐로 바뀌냐면 a부터 b까지 fx-gx dx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사실 어떤 게 더 큰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요것 또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요거가 말 그대로 그냥 요것 따로 계산해서 빼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고 요 식으로 봤을 때는 두 개를 빼서 생기는 새로운 함수가 있겠지. f-g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새로운 함수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관점이거든. 이걸 이제 차함수라고 하는 거고
요거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게 fx고요. 이게 gx니까 두 개를 빼면 요만큼이 남는 거죠. 얘가 hx의 함수 값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모으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요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기둥들을 이 밑에 이 받침대 파란색 받침대를 뺐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밑으로 쏟아지겠지. 그 쏟아졌을 때 나오는 함수의 대형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뭐 처음엔 길다가 좀 짧아졌다가 좀 짧아졌다가 다시 좀 늘어나는 뭐 이런 모양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새로운 함수 h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fx 빼기 gx.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계산을 하겠다 이런 관점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하겠다는 거는 얘네가 이제 뭐 역전이 될 수도 있고 누가 큰지 잘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요거까지는 그냥 다 노가다로 계산하는 문제예요. 절대값 해가지고 하는 문제고 수투였으면 여기에 여러 가지 공식들을 이제 추가를 할 건데 미적이니까 그냥 정직하게 계산을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자 거기 이제 두 번째 개념 보면은 아 얘가 공이구나. 얘가 공이고 얘가 공의 두 가지 케이스로 봐야 되겠네. 여기 보면 이제 역함수와 관련된 넓이가 있어요. 역함수와 관련된 넓이. 이게 이제 수투에도 나오거든. 수투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그래프가 뭐 거기 있는 그래프처럼 그려봅시다. 이렇게 생긴 f라면 이거의 역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fa, fb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다시 이 FA랑 FB를 그어가지고 요 부분 넓이랑 요 부분 넓이 요거를 이제 합친 게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요렇게 생긴 기둥이랑 요렇게 생긴 기둥. 뭐 식으로 써보자면 이렇죠. 식으로 써보자면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고요. 더하기 인테그랄 gx가 역함수인 거야. gx가 요거를 fa부터 fb까지 dx. 수투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고 하냐면 기하적으로 관찰해보자라고 해요. 어떻게 관찰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을 빼가지고 여기다가 붙이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형을 만나게 되냐면 이렇게 약간 기역자 같은 형태, 약간 망원 저기 잠수함의 잔망경 같은 그런 이런 모양의 넓이가 되죠. 그럼 요거는 이런 커다란 사각형에서 이런 작은 사각형을 빼는 거지. 그치? 넓이를.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윗끝끼리 곱해요. BFB. 그리고 여기 있는 아래끝끼리 곱해요. AFB. 이겁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겠다. 이런 거. 이런 상황은 공식처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투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넓이 관점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미적에서는 우리가 역함수를 미분하는 법, 역함수를 적분하는 법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시험 적분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이런 기하적인 관점 하나에 대수적인 관점으로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이제 대수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을 하더라? gx 에서 x를 ft로 치환할 거예요. 희한하지? 보통 반대잖아. ft가 있으면 fx가 있으면 그걸 뭐 t 이렇게 치환할 건데 x를 ft로 치환을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dx는 f't dt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요 식을 살짝 바꿔볼게요. 요 식을 그걸로 치환적분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gx 대신에 g ft
dt가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dx 대신에 f 프라임 t dt가 되겠죠? 자, 그리고 주인공이 x에서 t로 변함에 따라 우리가 이 정적분의 요 윗끝 아래끝이 지금 x에 맞춰져 있잖아. 이걸 누구에 맞춰야 돼? t에 맞춰줘야 되지. t에 맞춰줘야 되는데 봐봐. x 값이 fa일 때 t 값은 몇이겠니? a겠죠. 맞아요.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b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g랑 f가 무슨 관계예요? 역함수 관계죠. 그럼 너가 뭐가 돼요? x가 되죠. 아, x가 아니고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지금? x가 아니고 t가 되겠지. g의 그 t니까. 맞아요. 그러면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꿨는데 다시 한번 얘들아, 정적분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나 ft dt나 똑같지? 지금 뭐가 되냐면 a부터 b까지 t f 프라임 t dt잖아요. 이걸 또 뭐로 바꿀 수 있냐면 x f 프라임 x dx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정적분과 요 정적분이 뭐가 맞춰졌어? 다른 뜻이 맞춰졌죠. 그러니까 하나의 정적분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럼 하나의 정적분으로 바꿔봅시다. 결국 요 식이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dx가 돼요. 그죠? 자, 근데 얘는 뭐야? 제 몸이구나. fx. 그렇지. 그래서 얘가 얘 전체가 x f x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러면 b는 뭐야? 큰사. a는 뭐야? 작사.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증명을 하냐면 이게 지금은 BFB가 무조건 큰 사각형이 지금 나오는 그림인데 이게 역함수가 만약에 그래프가 좀 다른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라면 이렇게 그림으로 못 보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야. 큰 사각형 빼기 작은 사각형 이렇게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을 거야. 넓이로 포함 얘기가 안 되는 상황들. 근데 내가 이거를 증명한 거는 결과적으로 뭘로 증명했어? 대수로 증명을 했지. 그러면 이 BFB가 꼭 넓이가 아니어도 되지. 예를 들어서 F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BFB가 음수일 수 있잖아. 그런 게 상관이 없다. 그냥 요 구조의 식 계산을 할 때는 윗끝끼리 곱한 거에서 아래끝끼리 곱한 거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증명을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미적심화 가서 다시 또 증명하게 될 내용이고 수투심화에서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보게 될 것 같고. 근데 잠깐만, 수투심화 우리가 이거는 아직 안 했죠. 어쨌든 그런 내용이고 중요한 건 너네가 거기 그 박스 2번에 2번 있잖아. 그 박스 2번에 2번에 윗끝끼리 곱하고 아래끝끼리 곱한다라는 메모 정도는 해줍시다. 박스 2번에 2번. 아니, 너무 두껍잖아. 그거 하면. 다른 거 없고. 제가 쓸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응? 거기 박스 2번에 2번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 공식이 쓰여 있잖아. 예. 윗끝끼리 곱해서 아래끝끼리 곱한 걸 뺀다.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라고. 저거에 대한 대수적 증명을 했으니까 꼭 넓이가 아니어도 할 수가 있어. 이거 넓이로 증명하면 또 세인이 같은 애들이 때문에 넓이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너무 귀여워요, 세인이. 뽀뽀해주고 싶어. 잠깐 그 말을 편집해야 될 것 같아. 세인이도 좋아해요. 승범이는 어때? 승범이는 약간 커서 싫어요. 네, 너무 커요. 세인이는 귀엽잖아요. 세인이는 약간 이렇게 뻑뻑 때리고 싶어요. 약간 폭력적이에요. 볼에다 뽀뽀를 갈기고 싶은. 그런 자, 친구. 그 다음에 어쨌든 두 도형의 넓이 같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도형의 넓이 같을 때가 이제 공상 넓이 같을 때 몇 가지 상황이 있을 건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여기랑 여기 하나의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는 위쪽 하나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파란색이 위에 있을 때 파란색이 아래에 있을 때 자 이런 상황은 우리가 넓이가 같다를 식으로 쓸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했을 때 A부터 B까지 넓이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쓰면 되겠고 B부터 C까지 넓이는 인테그랄 B부터 C까지 fx dx 하면은 이게 넓이가 아니라 넓이에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쟤를 옆으로 넘겨 이 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서 인테그랄 B부터 C까지가 되죠. 그럼 그게 뭐야? A부터 C까지지. 그게 뭐가 된다? 0이 된다죠. 그냥 이렇게 위쪽에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있는 상황이면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하면 여기 넓이는 더해지고 여기 넓이 빼줄 거니까 그게 몇이다? 0이다. 그래서 넓이가 같을 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요 값이 0이다. 요거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요거를. 근데 저럴 수 없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상황들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얘가 이제 fx고 거기는 선으로 나왔지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겼어. 얘가 gx고 얘가 fx야. 자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야. 근데 보면은 f가 위였다가 g가 위였다가 이 위계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같다라는 이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인테그랄 fx 빼기 gx dx가 0이다. 어디부터? 여기 교점부터 여기 교점까지 적분을 한다면 이게 왜 성립할까요?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은 이제 요렇게 어쨌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스트레스도 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경우 말고 한 가지 케이스가 더 있잖아요. 이게 사실 꽤나 발상적으로 중요한데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데 문제에서 여기랑 여기의 넓이가 같다고 이렇게 주어진다. 얘가 G고 점장식을 F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S1과 여기에 있는 S2가 같다고 했을 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냥 봐봐.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접근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 S1을 정적분으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깔끔없죠.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 뭐 교점 알파가 있을 거긴 한데 이 뭐 알파가 있다고 해서 인테그랄 뭐 0부터 알파까지 fx dx를 하면 그러면 S1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거기서 뭘 빼야 돼? 요만큼을 빼야 되지. 그러면 다시 빼기 저기 뭐 요 점을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 또 베타라고 한다면 베타부터 알파까지 gx dx를 또 빼야 비로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나타내기가 어렵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S1과 S2가 같은데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껴주면 어때? 내가 S1을 식으로 쓰긴 힘든데 요만큼의 넓이를 K라고 하면 S1 더하기 K나 S2 더하기 K는 식으로 나타내기가 쉽죠? 그치? 그리고 어차피 얘랑 얘가 같으면 이 결과물도 서로 같겠지. 그죠? K씩 더한 거니까.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 이 K를 더하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야. 요거를 하게 되면 0부터 그냥 알파까지 뭐 해버리면 돼요? fx dx 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베타라고 하고 여기 감마라고 하면은 베타부터 감마까지 gx dx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아까처럼 여기까지 계산한 다음에 요만큼 빼서가 아니고 그냥 요거를 끼워준 상태로 계산을 하겠다.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다라는 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미지수나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넓이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부피 구하기. 부피 구하는 얘기를 좀 볼게요. 아까 이제 세 가지라고 했는데 하나가 넓이. 넓이는 원래 정적분에서 이번에는 하던 거니까 오케이. 부피 얘도 잘라서 붙이면 돼. 오케이. 그리고 이제 길이까지가 있는 건데
자, 부피는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래프로 둘러싸인 뭐 부피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지금 그래프를 눕힌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종이가 있잖아. 얘를 그냥 이렇게 눕혀서 비스듬히 보겠다 이거야, 민지다. 그러면 요 상황에서 요게 이제 FA잖아. 요 길이가 FA지. 그게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FA가. 이렇게. 그치?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지금 이런 기둥이나 세워지겠죠? 벽 같은 게 세워지겠죠? 한 변의 길이가 FA인 거야? 정사각형인 거야? 그러면 여기 만약에 또 이런 지점이 있어. 그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세워지겠죠? 이게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근데 갑자기 입체적인 왜 쓰는 부피를 보여주고 그냥 문제 조건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요런 애들을 끝부분을 이으면 어떻게 되겠어? 뭔가 이런 입체적인 도형이 나오면 이런 입체 도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형의 부피를 구하자 약간 이런 주제인 거야. 근데 부피를 구하는 아이디어는 일단 굉장히 간단해. 심플해. 뭐냐면 우리 앞에서는 부분부적을 했죠. 부분부적 없이 그냥 바로 가겠다는 거야. 뭐냐면 넓이를 쌓으면 돼요. 그러니까 넓이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부피가 된다야. 결과적으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X는 뭐냐? 우리가 이 짓을 A부터 B까지 한다고 했을 때 중간에 X인 지점이 있겠죠. 그럼 X인 지점에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SX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SX는 뭐예요? 이 높이가 fx인데 한 변의 길이가 fx인 정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거지. 이건 예시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정적분하면 나오는 게 뭐다? 그게 부피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시 문제로 이런 그래프를 내가 하나를 가지고 온 거야.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x 제곱이었다고 하면 x 제곱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그럼 이게 x 4제곱을 적분하면 된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부분부적 생략하고 그냥 바로 정적분으로 제껴버리겠다는 거야. 부피는. 요거 이해되나요? 예.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 뭐야? 길이야, 길이.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기 희한할 수 있어.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 근데 그럼 길이는 뭘 적분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이 길이를 그래 점을 적분한 거다. 뭐 맞는 말일 수 있는데 길이를 정적분으로 구하겠다는 건 사실 부분부적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공식이 있어. 길이 어떤 곡선의 길이는요. 이것도 정적분으로 합니다.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매개화된 DT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X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래서 실제 좋은 게 아니라 형이 이렇게 했어. 자, 먼저 T로 매개화된 표현을 먼저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너네가 알고 있는 X좌표를 T로 미분해서 제곱한 다음에 너네가 알고 있는 Y좌표를 T로 미분해서 제곱해. 그걸로 이제 피타를 하자는 거야. 요 짓을 하고 그때 이제 T의 값이 어떤 특정한 곳에서부터 특정한 곳까지 한다면 T 값이 1일 때부터 3일 때까지의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곡선이 x, y일 거 아니야. 오케이? x, y일 거 아니야. 근데 그 x 좌표가 ft에서 t에 관한 식으로 써 있고 y 좌표도 gt라고 해서 t에 대해 써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네요. ft, gt.
이거의 아주 심플한 예시가 뭐냐면은 원이거든요. 원. 자, 우리 원이 있는데 원위의 점을 x, y로 나타내는 건 어렵죠. 지저분하잖아요. x, y로 나타내는. 그러니까 x 한 문자로 나타내려고 하면 좀 복잡하죠. x, fx 우리가 함수 그래프면은 뭐 t, ft 이런 식으로 넣는데 원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좋냐면 요 값을 t 내지는 뭐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점을 코사인 t, 사인 t라고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법을 몰라. 호의 길이를 구하는 법을 몰라서 이 반구에서 요만큼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상황이라고 해봐. 그러면 지금 요 상황으로 요 공식을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 순간은 t가 몇인 순간이에요? 1. 0 0인 순간이죠. 요 순간은 t가 몇인 순간이야? 180. 180도 파이인 순간이죠. 그렇죠? 그러면 t가 0일 때부터 파이일 때까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자를 저기 있는 저 표현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선생님 방금 얘기한 게 뭐야? 0일 때부터 파이일 때까지 뭐를? 이 x좌표와 y좌표가 t로 매개화돼 있을 때는 저 매개화된 애들을 각각 t로 미분을 해. 그럼 뭐야? 마사인. 뭐야? 코사인. 근데 그걸 뭘 해? 제곱을 해서 1. 더해서 적분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어차피 몇이에요? 1. 1이죠. 그러면 1dt잖아. 1dt. 저거를 제곱해. 그건 조금 더 얘기해줄게. 1dt죠. 1dt. 영. 그냥 한 거예요 지금. X. 아니 그게 공식이라고. A. 아. 일단은 받아들이고. 오케이? 그럼 1dt니까 이거 적분하면 뭐야? t죠. t. 그리고 0부터 파이까지지. 그럼 이게 몇이 나와? 파이 빼기 0에서 파이 나오죠. 그게 니들이 아는 거야. 반구의 둘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호가 중심만 180도 때 이거잖아. 그럼 여기가 만약에 0에서부터 2파이까지 했으면 2파이가 나왔겠지. 반지름 1이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이걸 보여준 이유는 이 공식이 뭔진 잘 모르겠는데 되긴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납득을 해보자는 얘기였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방금 내가 뭐 했어? 매개화했죠? 내가 여기 있는 좌표를 x, fx로 매개화를 했다고 해봐. 그러면 뭘로 미분할 거야? x로 미분할 거지. 얘도 x로 미분하고 얘도 x로 미분할 거지. 그럼 뭐예요? 1제곱 더하기 f'x의 제곱의 루트 하면 사실 똑같은 식인 거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여기 x가 0일 때부터 x가 3일 때까지 이 곡선의 길이가 궁금하다면 0부터 3까지 요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t 값으로부터 특정한 a부터 b까지 마찬가지로 x 값으로서 특정한 a부터 b까지 적분을 해줌으로써 뭘 구할 수 있다?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왜 제곱인지 알려줬어. 아직 안 알려줬어. 조금만 더 해봅시다. 일단은 저게 왜 되는지 한 가지만 더. 좀 화장실 한 번만 다녀와주세요. 네. 자. y는 3분의 4x라고 해볼게요. 직선이죠? 3에서부터 몇까지 할까? 6까지. 자, 이건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긴 하지만 직선이면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θ로 구할 수 있잖아. 요 길이를 구해볼 거야. 근데 지금 얘가 기울기가 3분의 4여서 얘가 3이면 얘가 4고 얘가 5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계산을 했을 때 5가 나온다면 저 공식도 어쨌든 맞는 공식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요 점을 내가 x, 3분의 4x로 둘 수 있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미분해서 제곱하고 미분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취하자고. 그럼 9분의 16이니까 뭐야? 3분의 5죠. 3분의 5죠. 그러면은 인테그랄 3분의 5 dx니까 뭐예요? 3분의 5 x죠. 근데 x를 몇부터 몇까지? 3부터 6까지. 그럼 6-3이 3이니까 5 나오는 거 맞죠? 그쵸? 이렇게 된다라는 거 두 가지로 보여줬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 자 내가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식은 점적분에서 온 게 아니고 부분부적에서 왔다고 했어. 자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는데
내가 이 길이를 재는 방법은 뭐냐면 요거를 또 똑같이 잘게 쪼개는 거야. 잘게 쪼개서 자 요게 델타 x죠. 요게 델타 y죠. 그럼 요건 뭐예요? 피타로 구할 수 있죠. 물론 오차는 있겠지만 그 오차는 잘게 자르면 거의 없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뭐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의 제곱인데 그거를 내가 리미트 시그마를 하는 걸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얘가 뭐야? 얘가 평균 변화율에 지금 델타 x가 0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얘가 도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잠깐만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델타 x 델타 y 네? 어? 기울기가 왜 들어가요? 기울기가 왜 들어가냐고? 이 델타 x 잠깐만 왜 이렇게 했어? 기다려. 큰일 날 뻔했다. 델타 x 제곱 더하기 델타 y 제곱인 거죠. 이게 맞죠? 오 깜짝이야. 근데 여기서 델타 x를 묶어내. 그럼 어떻게 돼? 자 아주 그냥 대략적인 증명이야. 델타 x가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럼 여기 뭐가 남아? 1 더하기 델타 x분의 델타 y의 제곱이 되죠. 근데 지금 리미트가 분모 0으로 가는 리미트가 걸려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대로 1인 거고, 얘가 뭐냐면 얘인 거고, 얘가 뭐냐면 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야. 매개화 표현도 마찬가지로 증명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본이니까 완벽한 공식의 원리의 이해보다는 사용하는 방법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해본 것 중에 지금 개념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생소할 만한 표현이 곡선의 길이죠. 정적분을 가지고 곡선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거 딱 처음 배웠을 때 뭐부터 해봤냐면 그러면 x 제곱 그래프에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구할 수가 있어요? 방금 곡선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배웠잖아. 그거는 그치? 왜 이렇게 갑자기 당황스럽네? 근데 안 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방금 이제 되는 상황들을 내가 몇 가지를 보여줬죠. 되는 상황들을 먼저 몇 가지를 보여줬는데 저거를 하려고 하면은 자 내가 여기 이제 x 제곱인 상황에서 여기 한 점을 t, t 제곱으로 둘 수 있죠. 이게 왜 안 된다고 한 거냐면 방금 이제 내가 t, t 제곱이니까 위에 걸로 봐도 되고 아래 걸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 미분에서 제곱, 미분에서 제곱이죠. 이거에 인테그랄 dt입니다. 망했어요 벌써. 뭐가 망했을까요? 적분을 못 찾겠어. 저거 그냥 1 플러스 4t 제곱을 2분의 1로 묶은 뭔 말인지 아시죠? 아니 모르겠어. 알았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저 그냥 그거 1 플러스 4t 제곱의 2분의 1승이잖아요 저게. 그러면 그 정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4t 제곱 더하기 1에 2분의 1 제곱을 적분을 하겠다. 네. 그럼 얘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제일 적분하면은 그 4t 제곱 더하기 1에 2분의 3 제곱이 되는 거 맞아? 아니요. 아니잖아. 얘 미분해서 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 미분하면 속미분 8t가 튀어나오지. 근데 그 8t를 그러면 그 8t를 여기다 나눠놓으면 돼? 이렇게 하면? 네. 그럼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요 앞에 거 미분할 때 얘가 지워져서 얘가 나오겠고 얘 그대로 두고 얘 미분할 때 또 그 미분의 이복스러운 센스가 쓰면 떴고. 안 돼요 얘가 적분. 저 적분 아예 안 돼요. 그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약간 내가 함수를 좀 조작을 할게. 그러면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되죠. 근데 이게 어쨌든 내가 처음 봤을 때 이게 미적 기본만 한 상황에서 저거를 적분하는 건 어렵다. 네,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2분의 x제곱으로 살짝 좀 바꿔줄게요. 2분의 x제곱.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2분의 t제곱이죠. 왜 이렇게 했냐면 어차피 여기도 똑같이 되긴 하는데 개수가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한 거야. 저거죠. 자, 저거 어떻게 하냐면 t를 탄젠트 x로 치환을 합니다. 왜요? 일단은 t를 이렇게 치환해요. 그럼 t가 0이면 탄젠트도 0인 거죠. 시컨트 제곱
t가 1이면 탄젠트는 45도인 거지. 4분의 파이. 맞아요? 맞죠? 그리고 방금 이제 그 중요한 얘기를 해줬는데 1 더하기 t제곱에서 t가 지금 탄젠트니까 얘가 뭐예요? 시컨트 제곱 x죠. 그거의 루트니까 결국 시컨트가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내가 이렇게 치환을 했으니까 dt는 뭐랑 같냐면 시컨트 제곱 x dx랑 같죠. 예. 됐니? 됐죠? 자 그럼 일단 치환을 바로 제껴버리면 0부터 1까지 얘는 절대값 시컨트인데 어차피 양수로 나와요. 그럼 시컨트 세제곱 x죠. 잠깐만 망한 것 같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시컨트 세제곱 x dx. 왜요? 그걸 왜요? 이렇게 됐다니까. DT를 그런 거구나. 됐죠? 일단은 그리고 x로 바뀌었으니까 여기도 바뀌어야 되죠. 0부터 저걸 4분의 적응을 파이. 어떻게 해요? 그치 이제 얘를 그럼 또 어떻게 적어요? 저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요. SAC를 뭐라고 하잖아요. 시컨트의 세제곱이잖아요. 그 뭔지 아세요? 코사인 세제곱분의 1. 그렇지. 코사인 마이너스 3승. 코사인 마이너스 세제곱을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마이너스 2제곱 x가 되나요? 네. 그러면 얘 미분했을 때 요거 말고 속미분으로 마이너스 사인 x가 또 태어나나? 이게 저거는 일단 그 원래 쌤이 말하시는 건 사인이 붙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인이 1일 때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 제가 개쩌는 방법 사인 알려드릴까요? 그러니까 90도일 때. 이게 시컨트 4제곱은 바로 할 수 있는데 3제곱? 개쩌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뭐에 갔어? 시컨트 세제곱을 코사인 제곱분의 1. 제곱 x 분의 시컨트 x? 예, 그렇게 만들어요. 그럼 코사인 제곱 x는 1마 사인 제곱 x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위에 거가 코사인 x분의 1이니까 뭐 짬뽕 뭐 전화를 되지 않을까요? 짬뽕 먹고 싶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컨트 제곱 x 곱하기 시컨트 x인데 시컨트 제곱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여가지고 탄젠트를 치환하면 또 시컨트 제곱이 필요하지. 망했네. 그러면은 잠깐만. 그러면 다시 망했어요. 얘를 요거 곱하기 시컨트 x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t를 그러면은 루트 텐덴트로 하면 안 돼요? 시컨트 x 곱하기 탄젠트 x. 그래도 또 안 되죠. 왜요? 알겠다. 그 SAC를 그러네. 잘 안 되네. 그 SAC가 왜 SBC라고 해? 약간 발음이 모르겠어. 발음을 시컨트를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탄젠트 분의 사인. 완벽했다. 시컨트를 탄젠트 분의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세제곱하면 되잖아요. 선생님 그냥 부분적분 하래요. 부분 적분으로. 부분적분이 누군지. 근데 시컨트끼리 곱혀져 있는데 시컨트는 미분하기도 불편하고 적분하기도 불편한데. 그죠? 하여튼 그래서 나이스. 맞아. 이게 결과적으로 잘 안 되네.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딱 보니까 바로 막히죠. 기본 수준에서는. 그래서 요런 케이스들을 이제 해결하는 게 방금 이렇게 탄젠트를 취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삼각지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뚫는 연습을 하는 게 또 이제 미적 심화예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안 되네. 안 되는 게 맞나 보다. 근데 또 차집이 있을 거야. 막 사람들 막 기가 막히게 이걸 여기서 이렇게 치워낸다고? 근데 되네? 막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험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인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잘 안 되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고요. 그래서 곡선 길이를 계산을 해볼 거고 요거는 우리가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네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되는 상황이 잘 없어요. 이 기본 수준에서.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이 가능한 경우들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곡선의 길이가 유형 15번이거든요.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어지러운 후유증이 좀 괜찮아졌어요. 왜 깨졌다? 자, 51번 보면 x좌표가 t제곱 마이너스 3t고요. y좌표가 3t제곱이고 t의 범위는 0부터
1까지라고 했으니 이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0부터 1까지 d, t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설계를 잘해야 되거든. 자, 여기서 뭐 구해야 돼? 이거 해야 돼. x좌표랑 y좌표를 각각 t로 미분해서 제곱한 다음에 피타를 써가지고 저걸 계산하는 거야. 얘 미분하면 3t 제곱 마상, 얘 미분하면 6t. 이제 얘네를 뭐해? 제곱해서 더해야 되죠. 그치? 근데 제곱해서 더하기 전에 어차피 제곱하면서 3의 제곱, 3의 제곱 나올 거니까 3의 제곱 9를 바깥으로 3으로 좀 빼놓을까요? 이렇게 밖으로 빼놓고 나면 너가 이제 3 곱하기 t제곱 마일이었고 너도 이제 3 곱하기 2t였으니까 요거 제곱했을 때 t제곱 마 2t제곱 더하기 1인데 여기서 4t제곱이니까 뭐로 바뀌어요? t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바뀌죠. 여기가 그러니까 루트가 벗겨지죠. 그래서 그러면 0부터 1까지 t제곱 더하기 1의 절대값인데 어차피 양수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 그럼 3t제곱을 적분한 게 t세제곱이고 3t 적분한 게 3 적분한 게 3t니까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가 나오겠습니다. 네. 여기 3이 없어져 있어요. 어디? 3을 다시 안 넣었어요. 3t제곱을 적분했어요. 시오. 네. 그 다음에 화장실 가고 싶다. 그 옆에 대표 문제가 54번이죠. 94번까지만 끝나면 자 여기는요 끝나면 y는 3분의 2 근데 x에 뭐 이상한 거 있어?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곡선의 길이 구하면요 인테그랄 0부터 3이겠고 루트 안에 그러니까 여기가 x 콤마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1제곱 더하기 요거 미분하면 뭐야 2분의 3 내려오고 x의 2분의 1제곱이죠. 그거를 제곱한 거니까 x의 1제곱이에요. 루트 1 더하기 x인 거죠. 그럼 루트 1 더하기 x라는 게 x 더하기 1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적분을 해주면 x 더하기 1의 2분의 3제곱이고 내려오는 거 커버 해준 다음에 0부터 1 하고 3이구나. 그럼 3 집어넣었을 때는 4의 2분의 3제곱이니까 8이 되겠고요. 0 집어넣었을 때는 1이겠죠. 그래서 그걸 빼는 거라서 3분의 14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피 유형 시간인데 시간이 있을까요? 아쉽죠. 없습니다. 유형 10은 될 것 같고 유형 11, 12를 해보죠. 유형 11, 12 형이랑 형을 몰랐어. 한 문제씩 35, 30분만 풀고 마무리해보죠. 형을 몰랐어. 나도 이미 그려놨어. 이렇게 네? y는 루트 x 더하기 1의 될 수가 있고요. 지금 얘의 규칙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요게 지금 f였잖아. 근데 얘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요런 정사각형들을 쫙 세우겠다는 거죠. 그렇게 생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부피는 언제나 이겁니다. 인테그랄 sx dx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x축 y축 x는 1이니까 예. 0부터 1까지 하면 되겠죠. 0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x는 뭐겠냐? 한 변의 길이가 fx니까 fx의 제곱이잖아. 이거 제곱해주면 x 더하기 2루트 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요거 제곱해주면 이 길이가 루트 x 더하기 1이잖아요.
얘를 한 변의 길이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들겠다. 근데 이 루트 x 대신에 x의 2분의 1 제곱으로 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분 어떻게 해? x를 적분하면 2분의 x 제곱이고 요거 적분하면은 x의 2분의 3제곱에 3분의 2를 따라줘야 되니까 3분의 4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x가 되면 되겠고 0부터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0 넣으면 어차피 다 0일 거고요. 1이면 나오는 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4 더하기 1이죠. 그럼 이제 6분의 3, 8, 6 해서 11에 14, 17, 17.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35번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예. 어렵냐? 35가 어려우면 안 돼요. 얘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39가 어렵습니다. 39 여기 유형이. 근데 이게 또 쉽게 풀릴 수도 있고요. 아 이거 저 알 것 같아요. 60도인 거 보아서 주어.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의 부피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자를 때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를 수도 있겠고 뭐 이렇게 이런 봤던 거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수평하게 자를 수도 있겠고 뭐 수직으로 자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자르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이제 문제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게 요가 이루는 각도가 몇 도래? 60도. 여기가 60도래. 우리가 결국 인테그랄 sx dx를 하려면 이 sx라는 식이 최대한 단순하게 나와야 되겠죠. 너네가 이거를 이렇게 수평하게 자른다고 하면은 그 부피를 그러니까 넓이를 예상하기 굉장히 어려워. 근데 얘를 어떻게 잘라주면 되냐면 요거의 수직이 되게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계속 60도가 유지가 되는 거야. 다시 뭔 얘기냐면 이거를 요렇게 잘라.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 수직으로 잘라서 자를 때마다 여기가 계속 몇 도가 나오게? 계속 60도가 나오게. 여기도 계속 60도가 나오게. 이렇게. 그렇게 자르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이 삼각형들이 다 30도, 60도로 닮음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판단하면 되냐면 요 길이 알면 얘는 그거의 루트 3배지.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요 밑에 x를 알면 요 높이를 알면 끝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바라보기 위해서 다시 그림의 각도를 바꿔봅시다. 내가 이거를 다 볼 필요도 없고 한쪽을 2배 하면 돼요. 요쪽 한쪽을 2배 하면 되겠죠. 내가 여기를 지금 요 지점으로 딱 잘랐을 때 여기 x점을 잘랐을 때 이게 뭐예요? 반지름. 그리고 이게 x죠. 그럼 이거는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치? 지금 내가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구한 부분이 어떤 부분? 요 밑변인 거죠. 밑변. 그죠? 그러면 요 높이는 그거의 몇 배? 루트 3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요 sx는요 2분의 1 요거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에 요거의 제곱이 돼서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요 빨간색 요 밑변이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죠. 얘는 그거의 루트 3배죠. 그럼 얘랑 얘 곱해야 되지? 그럼 얘가 제곱이 되겠지? 그거의 루트 3배겠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야 되겠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쉽게 모르겠어. 다시 요 길이 있는 순범은 어떻게 한 거야? 요 길이는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넣은 요거 있지? 아 저것도 입체예요? 이게 이거야? 아 이건 입체 아니야. 예?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지금 요 빨간 선이 요거라고. 오케이? 요거랑 여기가 같은 거라고. 왜 같지? 아니 그렇게 돌려서 봤다고 그림을 3D 그림을 평면으로 바꿔도 봤다고. 그럼 요 길이는 반지름 요거 x라고 놨을 때 여기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루트가 되겠죠. 예. 근데 얘는 그거의 몇 배? 루트 3배. 3배. 그럼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요거에다가 요거의 루트 3배니까 일단 요거 제곱 되고 거기에 루트 3배 되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고.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x는 자 x가 0일 때부터 반지름일 때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디만 구한 거야? 이 한쪽만 구한 거지. 그러니까 반대쪽도 해야 되니까 2배까지 해줘야 되겠죠. 정리를 해보자면 인테그랄 0부터 r까지 얘랑 얘랑 곱해져서 루트 3이 밖으로 나가고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에 d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얼마죠? 이제? 반지름 나와 있나? 아니요 나와 있어요. 2요. 2라고. 그러면 여기가 4인 거고 2인 거죠. 네.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 계산은 우리가 수투 기본에서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얘가 지금 2랑 마이너스에서 0이 되잖아. 요 넓이 공식이 있었죠. 네. 분의 최고차 지금 1이죠. 네. 마이너스니까. 그거의 차이에 세제 세제곱하면 얘가 6분의 64, 3분의 32죠. 근데 그걸 얼만큼? 반만 따지는 거지. 네. 그럼 3분의 16이겠네. 뭐가? 이 정적분 값이 3분의 16이겠죠? 그래서 답이 3분의 16 루트 3. 반만 따져 0부터 2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3분의 16